일상에서 코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궁금증을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 질문, 답변 해보려고 합니다. 코막힘을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면은 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브의원 지상희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코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궁금증을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 질문, 답변 해보려고 합니다. 코에 대한 작은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코 수술에 관련된 것들까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코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건강하시다는 전제하에 대부분은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내부의 해부학적인 원인 또한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서 일교차가 큰 날, 점막이 건조해져서 작은 혈관들이 노출이 잘 되고 코를 풀거나 만지는 등의 작은 자극에도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혈관 노출이 쉽기 때문에 휘어진 방향으로 출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른쪽에서만 꼭 코피가 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휜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저질환에 의한 코피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전방 코피, 앞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코피가 난다라면 갑자기 소독된 탈지면을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는 쪽을 틀어막고 지혈을 해준다면 급한 출혈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거나 이런 행동은 피가 오히려 목으로 넘어가서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고개를 앞으로 숙이신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서 지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 내부가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온도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코 내부가 건조하고 콧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콧물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더 코 내부 점막은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집안엔 가습기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밖에서 생활하는 게 많은데요? 라고 할 때는 손을 잘 씻어주신 다음에 연고 같은 거를 코 안쪽을 이렇게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씩 도포해 주신다면 이러한 건조감도 많이 나아지고 출혈의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콧물이 맑은 것, 노란 것, 끈끈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맑은 콧물 같은 경우는 줄줄줄줄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점점 염증화되는 과정이 있다면 점성이 끈적끈적하게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히는 증상도 늘어날 것이고 코가 뒤로 넘어가서 목에서 가래처럼 발생하는 거죠. 감염이 더 지속이 된다면 누런색, 초록색 콧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코감기에서 축농증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코 안의 소독, 약물 복용을 통해 가지고 콧물이 다시 점점 맑은 콧물로 바뀌었다가 없어지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중격 천공은 무엇인가요? 비중격 천공은 비중격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 오시는 게 코가 막히는데요. 코피가 자주 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공이 생기는 이유는 결핵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주변 점막을 당겨 이식하는 방법이 있지만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제한이 되고요. 성공 확률도 좀 낮습니다. 이외에도 연골막을 이용해서 같이 이식을 할 수 있고 이 생착 성공률도 사실상 반 이하입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무엇인가요? 비중격은 양쪽 콧구멍 사이에 있는 막입니다. 연골 부분과 뒷부분에는 뼈로 돼 있어요. 이 연골과 뼈가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뒤틀어지는 양상으로 인해 가지고 휘어짐이 생긴 현상입니다. 이는 내 생활에 불편감을 주었을 때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비중격 망곡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 수술 후 비중격 망곡증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걸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래 비중격 망곡증이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혹은 비중격 연골 자체가 굉장히 약한데 이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 없던 비중격 망곡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 비중격 망곡증이 생겼다면 이는 어느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휘었는지 먼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적합한 재료로 재건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비중격 망곡증은 구조적인 휘어짐 현상이므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막을 작게 만들어서 코의 공기 통로를 넓히는 비염 치료로는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코막힘을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면은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를 선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용코 수술을 한 경우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해도 되나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중격은 코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심이 흐트러지면은 외형적인 모습도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적인 요소는 있어요. 연골 부분은 괜찮은데 뼈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서 호흡을 방해한다 라고 한다면은 코 안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 휘어졌다라면은 코성형 이후에는 비중격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코막힘 증상이 너무 있다라면은 전체적인 재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코 수술 후 후각이 둔해질 수도 있나요? 코 수술 이후에 점막이 붓고 냄새 전달이 낮아지면서 후각이 다소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2주 정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명심하실 것은 2주, 3주 정도 지났는데 원래 괜찮았던 후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수술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후각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 수술 후에 코 속에 딱지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런가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코의 온도, 습도 조절하는 기능 등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회복 시기가 필요한데요. 그 와중에 콧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가지고 건조함이 생겨서 코 안쪽에 딱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절개를 넣은 부분에 실로 포매게 되는데 그 실 주변으로 인해서 딱지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실밥 주변으로 연고를 적당량을 도포해주는 것이 딱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귀연골 채취 후의 통증이 어떤가요? 통증은 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귀연골 채취를 한다라면은 피부 조직만 앞뒤로 남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경성 통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 이상은 괜찮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연골 채취 후에 귀 피어싱 가능한가요? 연골이 없는 부분에는 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피어싱이 무겁거나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져가지고 원치 않게 손상을 가하거나 주변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연골 채취 부분에는 피어싱을 하시지 마시고요. 연골이 있는 부분에 피어싱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낮은 코를 수술로 높이게 되면 들창 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단순히 낮은 코를 올려주기만 하는 수술을 한다면은 들창 코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길이 방향으로도 늘려주는 수술을 동시에 해야지 들창 코, 짧은 코, 들린 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 성형한 병원이 멀어서 근처의 이비인후과에 가서 염증 유무에 대해서 진료를 받는데 괜찮나요?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다량의 피가 났을 경우 지혈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고 명확하지 않은 증상으로 염증이 의심된다 라고 한다면 수술한 병원, 수술한 의사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보형물 코성형 이후에 구축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구축은 현재까지는 보형물 주변에서 생기는 만성염증이 퍼질 경우에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형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축이 올 가능성은 적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보형물 코성형 한 이후에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는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해소해드리려 열심히 답변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